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니멀 라이프 돈 사용법에 대해서 대한 책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책은 인기 미니멀리스트 27인의 살림 아이디어가 담겨 있고 즐거운 상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김수정 옹김 즐거운 상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For Simple Life, 미니멀 라이프죠. 시간은 줄이고 돈을 절약하는 미니멀 라이프 살림 아이디어. 시간 단축 아이디어로 집안일을 미니멀하게 하는 법.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절약 아이디어로 돈 관리도 심플하게. 인기 미니멀리스트 살림 달인에게 배우는 청소, 요리, 세탁, 정리, 수납, 가게 관리 등 집안일이 쉬워지는 살림 노하우. 우리 집 시간과 돈 관리 스타일, 돈 관리 아이디어, 시간 관리 아이디어, 집안일 시간 단축 아이템, 나의 절약 원칙 등 살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필요한 것도 많고, 요즘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좀 일본에 대한 반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배울 점은 꼭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에게서 배울 점은 우리가 필요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보다는 더 일찍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몇 나라 안에 들어있죠. 우리나라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조금 더 일찍 선진국으로 도입한 그런 나라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배울 거는 배우고 우리가 또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읽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두 27인의 살림 노하우 사람들이 모두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좀 작은 미니멀 라이프를 조금 더 일찍 실천한 나라가 아닌가 싶었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그런 문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사진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 돈 사용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거창한 제목이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전부 살림의 노하우가 배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가구는 정성껏 관리한다. 제가 좋아하는 가구가 있었나 생각해 봤어요. 근데 좋아하는 가구가 딱히 없더라고요. 근데 가구를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좀 반성하면서 읽었습니다. 가구는 심플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쓰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는 통원목으로 만든 의자와 테이블을 씁니다. 정기적으로 크림을 발라서 닦아서 관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를 배워야겠다. 저는 원목 가구가 있지만 이렇게 크림을 발라서 닦아서 관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관리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놀라웠고요. 제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것들을 배워서 한두 가지라도 자기 것으로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오야마 제제의 목공용 밀랍 크림, 천연 소재로 만들어 안심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어 청소나 집안일을 할 때 쓰는 것들은 안전하고 몸과 피부에 자극이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룻바닥을 왁스도 천연 연료로 만든 것을 고릅니다. 마룻바닥도 왁스도 모두 다 천연 연료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이 있다는 거 보니까 조금 젊은 주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 정도 연배가 있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살림 노하우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제가 배울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짜투리 시간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여기서 제가 특히 좀 소중하게 읽었던,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시간을 굉장히 알뜰하게 쓴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물론 청소라든지 정리라든지 뭐 살림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남편과의 대화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티타임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참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역시 선진국 대열에 일찍 낀 그런 나라답게 조금 의식이 우리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거의 한 2시간 만에 다 읽었고요. 여기는 이렇게 읽을 그 글자는 많이 없고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고 직접 관련된 그런 어떤 사진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현관에 가방을 두면 외출 준비가 쉬워진다, 편해진다라고 합니다. 즉, 현관에 가방을 놓아둘 자리가 없어서 저도 못 놓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고 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자주 쓰는 가방을 현관에 수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발에 맞춰 코디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준비 시간 대폭 단축되었으며, 전에는 가방을 바꾸러 북박이장까지 다시 가야 했어요. 귀찮은 마음에 포기했는데 지금은 신발이든 가방이든 맞춰보며 정한 다음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에다가 신발장 옆에다가 가방을 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도 또 배우게 되었네요. 자, 청소 도구는 필요한 곳곳에 배치. 힘들지 않고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민한 것은 청소 도구 수납입니다. 저희 집은 주방에 무선 청소기가 있습니다. 먹다가 흘린 음식물 처리처럼 청소기를 잠깐 쓰고 싶을 때 이 청소기를 싹 꺼내 사용한 다음 바로 제자리에 둡니다. 코드식 청소기를 쓸 때는 거실 수납장까지 가지러 가야 했기 때문에 결국 더러움을 방치하거나 청소기를 제자리에 놓지 않기도 했어요. 하지만 보관 장소를 바꾼 것만으로도 지금은 주방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동선 관리를 이렇게 시간과 저 멀리 있는 곳에 가지러 가면 아무래도 안 치우게 되고 방치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리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뭐 수건을 없애면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수건을 없애라고 하더라고요. 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 물이 튀어서 주위가 지저분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손은 세면대에서만 씻는 것으로 정했어요. 수건을 걸어둘 필요가 없으니 교환하고 청소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바닥 청소도 쉬워지고 매트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변기솔은 백앤샵에서 구입하여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화장실은 심플할수록 청소도 쉽습니다. 심플하면 청결을 유지하기 쉬워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식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탁자 위에 거실 앞에 탁자 위에도 아무것도 놓지 않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무엇을 넣게 되면 열쇠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책도 넣게 되고 지갑도 넣게 되고 가방도 넣게 되고 이러면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제가 나오면 남편도 넣고 다른 아이들도 넣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치우기 귀찮아서라도 청소를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놓아둘 장소를 찾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방이 나오는데요. 아이들 방은 아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용하기 쉽도록 수납 시스템을 만들고 가능한 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때도 동선을 의식해서 딸의 어린이집 용품은 현관에서 세면대로 가는 복도에 걸어두었습니다. 키에 맞게 낮게 설치됐고 얇은 앞정 몇 개로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에도 부담 없이 달 수 있고 성장하면 높이를 바꿔 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용품이라든지 자주 쓰는 용품들은 거실에서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다가 배치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아이들하고 많이 생활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심리라든지 그다음 발달 과정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뭐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을 자율성을 키울 때 가장 그 뇌가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사물을 봤을 때 사진으로 보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것을 봤을 때 제일 좋은 그 발달 과정에서 그 인지 능력을 키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주 여행을 한다든지 새로운 곳을 자주 본다든지
부모와의 스킨십이라든지 그 환경을 바꾸는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더 좋은 방법은 아이들하고 새로운 곳을 많이 보러 다니는 것. 그리고 느끼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의 뇌는 굉장히 확장적인 뇌로 발달하면서 장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들을 본 주부로서,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사실은 다 뭐 분가를 했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차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큰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한 뭐 10정거장 정도 아이들하고 같이 돗자리하고, 그 다음에 크레파스 하고 뭐 들고, 간식 종류하고 들고요. 어떤 사생실기대회라는 데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는 시기에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버스를 타면서도 수고로운 걸 몰랐어요.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고, 아이들을 그 단지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일념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성장했는데, 사생대회라든지 글짓기 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 상들을 탔어요. 그래서 상을 아이들 벽에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벽이 모자랄 정도로 나중에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조금 없어지기도 했지만 몇 장은 아마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짓기라든지 그림 그리기, 사생실기대회에 제가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차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아침에 간식을 준비하고 돗자리하고 그 다음에 크레파스를 그때 도화지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종이들은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이들을 주면서 마음껏 그려보라고. 그 대신에 이제 크레파스라든지 물감을 가지고 갔던 것 같고요. 그 크레파스를 가지고 가면서 그 들고 아이들 그 작은 손에 들고 가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왔고, 갔다 오고 나면 뿌듯했고, 그 다음에 그 발표하고 나면 뭐 장려상이라든지 입선이라든지 뭐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때마다 아이들을 격려해 주면서 저도 같이 격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었지만 뿌듯한 일이었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지금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장 과정에서 그런 어떤 추억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생실기대회 같은 것은 여기 마산에는 용마공원이 있습니다. 그 용마공원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 중턱에서 그 전체적인 사생실기대회가 열렸었거든요. 요즘에도 한 번씩 열리던데 제가 가끔 아이들은 다 컸지만 한 번씩 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경남원의 은행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생실기 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인협회 같은 데에서 글짓기 대회를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해서인지 저희 아이들은 둘이 다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요. 둘 다 글쓰기라든지 책 보기, 저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책 읽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읽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즘 한 3, 4년, 뭐 4, 5년 사이에 굉장히 정말 폭발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여태까지 읽지 못했던, 아이들 키운다고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거를 그냥 3, 4년 안에 후딱 해치우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은 꼭 읽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평도 쓰는데 그 서평은 저는 아직까지 조금 내놓을 만한 것은 못 되고요. 제가 언젠가는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글을 쓰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준비 과정에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뭐 어떤 뭐 금전적인 거에 경제적인 그런 이득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좀 업로드를 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알아가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알아간 게 몇 가지씩, 한 권의 책에는 한 가지 이상씩은 꼭 그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림이든 경제적 지식이든 뭐 사회성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거를 배우는 것에 굉장히 즐겁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옆으로 샜는데요.
그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하지 않았고요. 때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고들을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질구레한 집안일들은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저도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데 빨래 개기, 바느질하기, 다림질하기, 아이 옷에 이름 쓰기 등 앉아서 할 수 있는 집안일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합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이 시간에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집안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즐기는 스타일인데 일하는 시간이 더욱 좋아졌어요 하네요. 참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바쁘잖아요. 그 바쁘고 또 자기의 일이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주고 남편도 조금 도와주고 같이 합심해서 하는 모습이 참 젊은 사람들이 예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청소는 생각났을 때 바로 하라고 합니다. 청소는 신경 쓰이는 곳의 청소는 일단 시작해보면 5분 정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나면 다음 쉬는 날에 이렇게 미루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커피물이 다 끓을 때까지 아니면 세탁기가 멈추기 몇 분 전 등 짜투리 시간에 이런 곳을 청소합니다. 신경 쓰이던 장소가 깨끗해지면 그곳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하네요. 그렇죠. 기분이 참 좋아지죠. 저는 청소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1분 행복해지기인가 그런 책을 읽게 되었어요. 한 몇 개월 전에 읽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한 가지 바꾼 점이 있습니다. 뭐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실천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행동을 한 가지 바꿨어요. 무슨 행동이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닦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참 건강해서 행복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해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제가 직접 뭐 크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말을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울을 닦습니다. 현관에 화장실에 거울을 깨끗이 닦고요. 그 다음에 그 걸레를 빨아서 꼭 짜서 다시 현관을 닦습니다. 현관을 닦으면 뭐 모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잔잔한 그 자갈 같은 것도 들어있고 했는데 싹 닦아내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 두 가지 일. 어떻게 보면 이어서 하는 한 가지 일이겠죠. 그 일을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현관 거울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거울이 깨끗해짐으로써 저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현관은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쓰는 현관이지만 또 주부인 제가 관리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남편도 한 번씩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화장실 창을 유리를 닦고 그 다음에 현관을 닦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유리를 닦으면서 한 가지 더 플러스 된 게 있는데요. 화장하는 그 유리를 매일 닦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일인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하루가 즐겁습니다. 첫 시간이 일어나서 즐거우니까 하루 종일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꼭 한두 가지씩은 제가 배울 점이 있고요. 누구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우는 그 머리로 뇌로 인식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점점점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면대와 변기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청소하라고 하네요. 매일 아침 가족들이 나가면 반드시 세면대 청소를 합니다. 스펀지에 핸드워시 2번을 짠 다음 세면대와 수도꼭지를 닦습니다. 변기 청소는 매일 구연산수를 뿌리고 한번 싹 닦아줍니다. 1분도 걸리지 않아요. 이런 작은 습관 덕분에 언제 누가 사용하든 안심입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참 깨끗한 그 생활인 것 같고요. 그 살림 노하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도 짜투리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하루 종일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 사용하는 가방은 식탁 옆
이분은 또 식탁 옆에 보관한다고 하네요. 매일 쓰는 가방은 식탁 옆에 있는 라틴 바구니에 넣어둡니다. 전에는 제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보기에도 어수선하고 청소할 때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2, 3년 전부터 제자리를 정하고 남편에게도 집에 들어오면 가방을 이곳에 넣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도록 격려하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자, 다다미 방이나 그러니까 남는 방 있잖아요. 그런 방들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놓지 않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청소하기도 편하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뭐 이불 가지고 가서 깔고 잘 수도 있고 손님들이 오면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간단한 식탁을 들고 가면 차집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물건이 없는 공간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청소가 정말 편해요. 맞아요. 물건이 없으면 물건 치울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더 편하고 자주 청소를 하게 되고 자연히 거실과 연결된 일본식 방은 아이들의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옷은 왼쪽에 있는 붙박이장 속에 전부 수납하고 평소에는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자, 마음에 쏙 드는 가구, 소중한 가구 조금씩 놓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기를 돌릴 때 물건이 적다는 것은 세상 편하고 개운합니다. 저희 집의 거실에는 수납 가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납 가구를 놓지 않았대요. 마음에 드는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하고 리모컨 등 필요한 물건은 거실 테이블에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 높이가 있는 것은 방이 좁아 보이므로 가구 높이도 세심하게 따집니다. 가구 높이도 낮추면 좀 더 아늑하게 보이고 더 넓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탁자 의자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어수선해 보이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배웠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칸막이를 그러니까 옷 서랍장에 칸막이를 샀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종이봉투를 칸막이로 사용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이봉투를 저도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종이봉투로 칸막이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세워서 어떤 옷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옷을 개서 넣을 때는 종이봉투를 칸막이로 활용합니다. 옷은 70개를 기준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처분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 반드시 옷장을 체크하고 공간에 들어갈 만큼만 남겨두면 코디도 단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개서 수납하는 옷은 종이봉투를 칸막이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랍 속이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다. 무인양품 쇼핑백을 이용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집으로 배달하는데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큰 종이백 주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칸막이를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아이들과의 소통 시간이라든지 남편과의 소통 시간,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있고요. 아이들하고는 여행 많이 가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요.